빨라지는 금리 인하 시계, 바이오주에 주목해라 이슈 올라와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이 바이오주의 강세가 오늘 도드라졌죠.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지 오늘의 이슈에 더불어서 종목까지 좀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바이오주가 또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종목과 함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하반기의 기대주의 최우선 섹터로 네. 바이오 관련주를 꼽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바이오 하면 또 겁부터 먹고 이 바이오주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바이오주는 상승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후숙 있잖아요, 후숙. 우리가 과일을 사가지고 오면 또 바로 먹어도 되는 과일이 있지만 또 이제 이 과일 가면 이제 아주머니가 이거 꼭 집에서 후숙해놓고 드세요. 이런 과일들 있잖아요. 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후숙이 필요한 섹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바이오주입니다. 특히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낼 때는 어떤 시기냐? 바로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왜 바이오주가 좋냐?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재무적으로 당장 결과가 나오는 산업이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한 가치와 기대감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사업을 영위할 때 외부에 대한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기보다 금리가 낮을 때 이러한 바이오주 같은 기업들이 상승하기에 좋은 요건이 조성이 되고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또한 쉬워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에 강한 이유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바이오주 하면 요즘 강한 종목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는 첫 번째로 AB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도 이거는 좀 놀랐던 부분인데 올해 1,000억 원, 매출 1,000억 원을 처음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재무제표를 보시면 거의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회사나 매출액이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ABL 바이오가 그 벽을 허물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약 개발에 상당히 긴 시간과 큰 비용이 따르는 제약 바이오 회사 중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5년이 지나도 의미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못 내는 바이오 기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ABL 바이오는 정말 이례적인 성장 속도입니다. 지난 4월 영국의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과 뇌 전달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약 740억 원이란 계약금 수주를 진행했고요. 이 ABL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이 GSK가 지갑을 열어 제낀 겁니다. 또한 이 ABL 바이오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중에 바로 ABL301이라는 임상 1상의 안정성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면 추가 기술 이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일단은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기술 이전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약 4조 1,000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차트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트예요. 바로 신고가 돌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 시장이 강하고 흐리멍텅할수록 이렇게 신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지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자, 이 ABL 바이오도 이번 주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제가 강제로 매매해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러한 신고가인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만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시고 진짜 시장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이 종목, 이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도 한번 보시면 오늘 투자 신탁 3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또한 양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도 최근 들어 역대급 순매도를 진행했는데 이 같은 수급 흐름은 별 5개 중에 저는 별 5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BL 바이오 최종 목표가 저는 10만 원까지 관점 전달해 드릴 테니 이 ABL 바이오 이번 주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바이오 관련주 하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또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떤 종목이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도 주식 좀 나 했다, 어디서 좀 방구 좀 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 종목은 모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리가켄 바이오도 ABA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한 종목인데 리가켄 바이오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101억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 매출은 36% 증가한 841억 원 정도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러한 매출 실적 중에 지난해 일본 오노 약품 공업에 기술 이전한 이 ADC 명역 항암 치료제죠. 이 후보 물질 LCB97에 대한 기술료 약 736억 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리가켄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꽤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약 가치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과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 기술 이전 이후에 이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의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 또한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ABA 바이오보다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고가 상태에서 많은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상둔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21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가켄 바이오의 매매 전략 말씀드리면 이 21선 가운데 14만 1,000원 부근에서 손절선 잡으시고 목표가 약 15만 원까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대응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바이오의 대장인 ABA 바이오 먼저 집중을 하시고 후발주인 리가켄 바이오 챙겨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상승할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인 바이오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 함께 또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세 번째로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전차 나토 훈련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우위, 수출 확대 긍정적 이슈 올라와 있네요. 방산주의 종전 기대와 또 이 고평가 논란에 등락을 좀 거듭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산주가 좀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방산주 관련 이슈를 좀 들고 와주셨는데요. 좀 저희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지 저희는 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네. 조선과 방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철강 같은 가운데도 이 미국의 고효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밀려서 상당히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석유화학단지도 제가 이제 고향이 여수거든요. 근데 여수에 유명한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여수 여천 N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장 중단에 들어간 상황이고 석유화학업계도 어렵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그나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업종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과 방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 주마다 이 방산 섹터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이 K2 전차의 역대급 수입 물량을 가져간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일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어느 정도 있는 국가예요. 또 세계의 유명한 전차들 있잖아요. 미국의 에어브람스 M1A1 전차, 또 영국의 챌린저 전차, 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또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이게 전 세계에 이제 명 전차들이 있는데 이 전차들의 성능은 물론 우수하죠. 그때 특히 유럽 지역의 이 전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생산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요. 왜냐?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유럽에 대한 군수 산업이 거의 사실상 마비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납기일에 사실 납기도 못 맞추고 너무나 생산 원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군비 증강을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세계 국가들 중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납기를 제때 만칠 수 있고 성능도 기타 정통적인 군사 강국들의 전차와 비슷한 수준인 이 K2 전차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폴란드에 대한 수출 물량은 저는 사실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K2 전차 하면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하나 있죠.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이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서의 실적 발표의 기대감은 제가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 전년 대비 약 2배 넘는 영업이익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역대 최대 이익률을 2분기 연속 경신할 전망입니다. 이 현대 로템의 실적과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방위 산업이 올해 또 내년에도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약 분기 20대 중반 수준의 인도가 이뤄지고 있고 큰 변동이 없으면 이 같은 인도 흐름은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달 초 방위사업처는요. 폴란드에서 약 2차 계약관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향후 폴란드를 제외한 중동 국가들이나 또 북아프리카 국가들 또 심지어는 다른 선진국 국가들에 대한 납품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현재 주가 상태는 압도적으로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자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지수가 빠질 때 밑으로 한 번쯤은 더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범위를 넓게 모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선 약 121선 부근인 14만 8천 원 부근 손절선 잡으시고 매수가 약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좀 폭넓게 분할 매수하시면 또 장기 투자처로도 손색 없는 종목 현대 로템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방산 관련주 하면 요새 또 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종목 뭐냐 하면은 바로 삼양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또 시초가에 또 강세를 보였고 금요일도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목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바로 최고가 약 25%에 달하는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흐리멍텅하면 뭐다? 바로 신규주, 또 신고가, 매물대가 없는 종목입니다. 또 차트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지난 1962년 설립된 삼양컴텍은요. 무기 총포탄 제조업을 영위하는 방탄 솔루션 기업입니다. 근데 왜 이 회사가 K2 전차와 연관이 있냐 하면은 주요 제품으로 지상 무기형 복합 장갑, 또 방탄 제품, 또 방탄유리 이런 제품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K2 전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2에 대한 호재하고도 삼양컴텍이 연관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지금 현재 약 급등주의 생명선인 3일선과 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3일선과 5일선인 14,800원만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급등 자리 약 17,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단기 매매 트레이딩 종목으로 꼭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